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사에게 말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빨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미국 간호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말빨이 그야말로 제대로 먹혀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가 제공하는 강의의 정보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정확하고 프로페셔널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학습자는, 그러니까 배우는 저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료계에 처음 발을 디디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만큼 간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충분히 그 상황에 공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일 만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자로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평가를 받아요. 단 한 사람도 저의 언어적인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토록 나의 성공을 응원해주는 교수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라던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던가, 이런 코멘트가 달리지 언어의 문법적인 에러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던가 그런 문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는 뭐냐면요, 메시지 자체보다는 그 메시지를 어떤 마음과 태도와 진실성을 가지고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메리비안의 법칙에서처럼 메시지 자체가 갖는 소통에서의 의미는 다만 7%에 지나지 않고 55%는 바디 랭귀지 있죠.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던가 표정이라던가 눈빛, 지금처럼 미닝풀한 아이 컨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얼굴의 움직임, 입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소통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실성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정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갖는 의미 전달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진다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실력은 반드시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임상에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 말빨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말빨이 좀 좋아야 미국 간호사로서의 성공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인터뷰예요. 처음으로 미국 간호사라는 직업의 상황에 도전하시는 거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나를 알 길이 없던 면접관과 마주 앉아서 나를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난감한 게 이게 또 영어예요. 그쵸?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내가 편한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나라 말로 나를 설명하고 잘 셀링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거죠. 그런데 말만 잘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간호사로 어느 주, 어느 지역, 어느 스케일의 병원에 또 어떤 유닛에 지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보고 싶어 하는 그 간호사의 인재상,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는 것으로 보통 인터뷰에 포문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내 소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시고 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왜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 보기 전에 인터뷰 공부를 안 하고 보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터뷰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임상 간호사로서 미국 간호사가 느낄 수 있는 그 소통,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소통에 고민이 되는 부분, 문의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일은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근데 동료들끼리 지난주에 본 영화 얘기, 엊그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데 분위기가 어땠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응하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지 너무 어렵고 난감해서 그 대화에 포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제외한 직원 동료들과의 그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잡담 내지는 여담이라고 하죠. 직원들끼리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는 굳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미국 간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어가 편안해지고 문화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사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편안하게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너는 그랬구나 하는 식으로 내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그게 어렵다면 처음에는 그 방청객 모드 있죠. 정말 그랬어? 하는 식으로 듣기 평가 연습하듯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왜 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통령 연설을 직접 가서 듣고 싶었던 이유는 연설자로서의 상대방의 카리스마를 좀 느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목소리에서 주는 힘이라던가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은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많은 청중들이 환호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말투와 문장 구조를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중에 어려운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공간 있죠. 이제 무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고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시선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부분은 내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사의 말빨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미국 간호사에게 땡땡땡이란 하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커멘트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은 그 주제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introduce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hank you. Now, I have to start off, my mother would be very upset if you never have your back to someone when you speak. I apologize, my back is going to be I apologize.